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12강은 여러가지 시스템의 신뢰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홍공 주제입니다. 대기 리던던시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N-K 시스템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합 모형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12강의 첫 번째 주제는 대기 리던던시의 신뢰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결합 시스템은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기 리던던시입니다. 이 대기 리던던시는 뭐냐 하면은 병렬로 연결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예요. 스위치가 열려 있으니까 지금 통로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연결되다가 기본적으로 이것이 트러블이 되면 연결되다가 이걸 돌리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하나마다 당연히 이건 2배가 되죠. 평균 수명이 2배가 되는 시스템인데요. 여기선 단수가 붙겠죠. 스위치 신뢰도가 1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스위치 신뢰도가 당연히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경우는 부품이 다른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부품이 동일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혹간 진짜 한 5, 6년에 한 번씩 1차 시험이건 2차 시험이건 이 문제가 한번 등장했을 때 간혹 두 개가 부품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정말 공식을 외워서 푸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충분히 하신 분들은 물론 외워서 이것까지 해서 좀 더 확실한 점수를 얻으시면 되겠지만 시험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뭐 그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다른 것만 확실히 맞는다면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 정말 급하면 일단은 스킵을 해도 되긴 됩니다. 왜냐하면 한 6, 7년에 한 번 나오거든요. 자, 이 경우입니다. 두 개 서로 다른 부품이 대기 리던던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시스템의 신뢰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냥 공식을 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람다1 마이너스 람다2 그 다음에 서로 스와핑을 해가지고요. 빼는 형태가 됩니다. 람다2, 람다1, t.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람다1, e 마이너스 람다2t 마이너스 람다2, e 마이너스 람다1t 이와 같은 식인데 대략적으로 한 6, 7년에 한 번 정도 나오니까 학습이 충분히 되신 분들은 공식을 외워두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뭐 이까지는 외우시지 않아도 다른 것만 확실하게 다 맞는다면 그렇게 부담되지 않으니까 본인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공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대기 리던던시는 이 문제가 주로 나오거든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들에 있어서 조건이 붙는데요. 이거 지수분포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분포인 경우고 부품이 동일한 경우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한 대는 무조건 신뢰도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는 크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설비가 죽었을 때 기본적으로 죽었을 때니까 누적 고장률이 됩니다. 이 죽었을 때에 죽은 상태에서 이 설비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에 보존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 설비가 연결돼서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죽었을 때 돌아간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이렇게 되죠. 플러스 람다 t r이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람다 t rt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은 뭐 이렇게 외워둘 필요는 없겠지만 이거는 반드시 그냥 암기를 해두세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객관식에 나오는 문제고 그 나오는 문제 8알이 이것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대기 리던던시는 동일 부품의 경우만 물어보거든요. 부품의 n개를 대기 리던던시로 결합시켰을 때 평균 수명은 몇 배가 일어나느냐? n배가 증가합니다. 즉 람다분의 n이죠. 그러니까 거의 2개니까 몇 배가 되느냐 물어보는 경우 있거든요. 2배 이렇게 돼 있어요. 기출문제를 참조해서 확인해 두세요. 자, 그리고 좀 생뚱맞은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다음 중 대기 리던던시 종류가 아닌 것은, 대기 리던던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냉대기, 온대기, 열대기입니다. 그 중에서 열대기는 뭐냐 하면은 이건 병열이에요. 열이 나는 상태라는 얘기는 운전 중인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열대기는 뭐냐? 바로 병열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지금 본 스위치 대기 시스템이 사실은 대기 리던던시죠. 예, 이 스위치 대기 시스템이 온대기입니다. 전원은 연결되었지만은 흐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스위치로 지금 현재 띄워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냉대기는 뭐냐 하면요. 전원이 연결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예비품 상태로 보관을 얘기하는 거죠. 제12강의 두 번째 주제는 엔중 K 시스템의 신뢰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모형에서 두 번째 중요한 특성은 N중 K 시스템입니다. 이 N중 K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동일 부품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N개를 배치했을 때 N중 K란 뭐냐? N개 중 K가 작동되면, K 이상 작동되면 정상. 뭐 이런 얘기가 되죠. 이걸 가지고 N중 K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렬에서 기본적으로 K개 이상이 작동할 때까지가 정상이고 K개 미만이 작동되면 죽어버리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N중 1은 이건 뭐예요? 병렬이죠. 그 다음에 N중 N은 직렬이죠. 이거는 그 사이인 N중 K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신뢰도를 계산할 때는 이 경우에는 이항분포의 원리로 계산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R은 최소한 I개에 살아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즉 생이죠. 그리고 F는 N-I개, 즉 4. 이렇게 되죠. 이 두 개는 영원한 배반 시스템이므로 이것을 이항분포의 원리에 의해서 시스템의 신뢰도를 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의 신뢰도를 구해볼까요? 이것은 그러니까 R이 K개 이상이면 생존이 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I가 K부터 N까지가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NCI, R의 I승 1-R이 N-I다. 이렇게 되죠. 물론 얘는 F로 써도 되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시스템의 신뢰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평균 수명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같은 부품이니까 람다분의 1로 해서 1 플러스 2분의 1 땡땡땡 K가 나오겠죠. K분의 1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N분의 1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까지는 뭡니까? 이건 병렬이에요. 물론 다 동일한 부품일 때죠. 그 다음에 이것만 들어가면 뭡니까? 이거는 직렬이죠. 결국은 수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N분의 1로 줄어드는 거니까 직렬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N중 K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예요. 이것이 N중 K입니다. 그러니까 N중 K는 병렬에서 여기만 날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 하나 가지고 병렬, 직렬, N중 K 모두 다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흥미로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3중 2 시스템의 신뢰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면요.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3개잖아요. 3R 제곱 3중 2니까요. 마이너스 2개 R3이 됩니다. 그리고 4중 3은요. RST는 4개잖아요. 4R3 3개니까 4중 3이니까 마이너스 3R4가 돼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요. 4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R이 기본적으로 4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R이 4까지 나오고요. 3개부터 산다 그랬죠? 그래서 3개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부터 산다 그랬죠? 2개부터 살고 3개까지 살아요. 그 다음에 기억나시나요? 개수의 합은 늘 1이다. 지금 이것에 넣어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우선 3중 2 R제곱 1-R 플러스 3중 3 R3 1-R의 영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3중, 이거는 3C2니까 3 계산하면 R제곱 마이너스 R3승이 되네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이거 1이죠? 네, 이것도 1이니까 그냥 플러스 R3승만 남아요. 그러면 당연히 3R제곱 마이너스 3R3승 플러스 R3승이니까 3R제곱 마이너스 2R3승이 되죠. 뭐 아까 얘기한 그 법칙이 그대로 먹게 들어가죠.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수학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학적 원리 하나만 알고 계시면은 유사한 사례에서 모두 그걸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식을 외우려고 바둥바둥 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공식을 그냥 알아서 써나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러면 저희 학습서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N중 K 시스템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가 6개 장착된 자동차라고 하네요. 근데 그 중에서 5개만 작동되면 운영이 가능하다. 즉, 신뢰도가 R이 5개 이상이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은 6중 5 구조니까 뭐 공식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6R 5승 마이너스 5R 6승. 보나마나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6C5 R의 5승 1-R이죠. 그 다음 여기는 6C6의 R의 6승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6R5의 1-R 플러스 이것은 R 6승이죠.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풀면 6 곱하기 0.95의 5승 마이너스 5 곱하기 0.95의 6승이 되죠. 그러면 바로 0.96723이 됩니다. 즉 4번이 되겠네요. 자, 쉽게 구할 수 있죠? 이번에는 직변멸 혼합 모형의 신뢰도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그러면 리던던시 모델의 가장 난해하고 중요한 혼합 결합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변멸 혼합 모델은 직렬과 병렬에서 배우신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데요. 다만 그냥 바로 적용하지는 않고 먼저 부분 시스템의 신뢰도를 먼저 계산한 후에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직렬 또는 병렬 구도로 단순화해 놓고 전체 신뢰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씁니다. 자, 그러면 기초다지기를 통해서 직병렬 혼합 모형에 대한 신뢰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8개 부품이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병렬도 있고 전체로 직렬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모든 신뢰도가 0점으로 일정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보면 현란하게 보이죠? 예,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얘와 얘를 계산해서 뭔가 좀 단순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산은 R345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집합을 먼저 계산하면 요것은 병렬이니까 1-F의 3승이 되죠. 왜냐하면 모두 같다 그랬으니까 R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병렬은 아무거나 하나만 돌아가면 되니까 세 개가 다 고장나는 확률만 빼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0.1의 3승이 되니까 0.999가 되네요. 그 다음에 6, 7을 간소화합니다. R6과 7을 간소화하면 1-F의 제곱이 되겠죠. 왜냐하면 둘 다 역시 병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1-0.1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결국은 이건 0.99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직렬 연결된 5가지만 남았네요. 그래서 전체 신뢰도는 1번 곱하기 2번 곱하기 3, 4, 5번 곱하기 6, 7 곱하기 8 이렇게 되죠. 즉 1 곱하기 2 곱하기 3, 4, 5 곱하기 6, 7 곱하기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모두 계산하면 0.72099가 되네요. 이렇게 하여 혼합 모형의 시스템의 신뢰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품질이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하드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품질을 갖추는 방법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제때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표준을 갖추고 그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기반으로 실험계획법과 신뢰성 관리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열심히 학습하여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보 파이팅!